살아오신 세월이 쌓일수록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좀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사람들 눈치를 보고 불필요한 말로 갈등을 겪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서 꼭 줄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불편해지고 결국 평온한 노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가까운 가족과 멀어지거나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지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지나친 욕심과 체면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나 쓸데없는 물건들에 집이 복잡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 행복한 노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7가지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불필요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가 훨씬 더 편안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줄이기.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오히려 갈등과 오해를 불러오고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것저것 조언하고 싶은 마음,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본인의 경험을 강조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하지만 이런 말들이 상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의 결혼이나 직장 문제에 대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조언했지만 오히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대화가 단절된 적은요?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본인의 경험담을 길게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대화가 흐려졌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건넨 말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라는 무기가 생기기 때문에 조언보다는 간섭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말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의도치 않은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는 말 한마디가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청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보다 상대가 자신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내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감정의 기복도 줄어듭니다. 꼭 해야 할 말만 전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삼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일까? 를 떠올리면 불필요한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조언보다 공감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조언은 필요할 때만 하고 그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내 마음이 이해되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수많은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을 담아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섞인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해진 후에 대화를 이어가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미덕을 실천해 보세요.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이 오히려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여유로워지게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70대인 김 선생님은 자녀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주 조언을 했습니다.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해.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라는 말을 자주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녀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뒤늦게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고 말을 줄이고 자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마음을 열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을 줄이고 대신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열어야 합니다.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마디를 아껴서 경청하는 자세는 관계를 더 깊고 돈독하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평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줄이기.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연락하고 만나기 싫은 자리를 억지로 참석한 적 말입니다. 괜히 혼자만 소외될까봐 혹은 체면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만큼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며 결국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여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억지 만남, 겉으로만 친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쌓이고 쌓여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억지로 맞춰가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오히려 억지 만남이 더 큰 외로움을 만듭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줄여야 할까요? 내가 힘들어지는 관계는 피하세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득실만 따지는 관계,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진심이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의 관계도 줄이셔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이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연락을 줄이세요.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약속을 잡는 것을 피하세요. 내키지 않는 모임이나 만남은 정중히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혹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정말로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박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점점 불편해졌고 대화의 대부분이 남의 험담이나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오랜 친구와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외로워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오히려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과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그 시간을 즐길 줄 안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더욱 깊게 만들어 가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여유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불편한 관계는 잠시 내려두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욕심 줄이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 말 익숙하시죠? 살아오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것을 원하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욕심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식에게 조금 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부족한데 더 모아야 하지 않을까? 욕심은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셨고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욕심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끝없는 욕심은 만족을 모르게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집이 아무리 커도 더 좋은 집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채워질까요? 아닙니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둘째, 욕심은 가족과의 갈등을 불러옵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서 욕심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재산을 미리 물려주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욕심이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욕심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돈을 벌려고 하거나 체력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건강을 지키고 편안하게 지낼 때이지 무리하게 더 많은 것을 쌓아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욕심을 줄여야 할까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후에는 돈이 아닌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모으려다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심도 줄여보세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자녀의 삶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줄 때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욕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중함을 느껴야 합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집, 건강, 가족, 친구,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새겨보세요. 필요한 만큼만 계획하기. 돈이든 물건이든 필요한 만큼만 계획하고 소비하세요. 더 이상 쌓아두기보다는 지금 필요한 만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는 마음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조언보다는 믿음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욕심 대신 여유를 선택하기.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계속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조금 더 벌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로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최 선생님은 자신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깨닫고 투자를 멈추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건강도 회복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오히려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괴롭히는 욕심은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가볍고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물건 줄이기. 버릴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혹시 집안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진 않나요? 쓰지 않지만 버리기도 아까운 물건들,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계속 쌓아두는 물건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도 마음도 가볍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언젠가 쓸 거야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쌓아두곤 합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이 과연 정말 필요할까요? 왜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집안이 깔끔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집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물건이 많으면 머릿속도 어지럽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둘째, 관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쌓인 물건은 청소나 정리에 불편함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기에 관리가 편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청소도 쉽고 관리도 편해집니다. 셋째,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로를 막는 물건들, 바닥에 방치된 물건들은 치워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줄여야 할까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옷장에 묵혀둔 옷, 쓰지 않는 주방기기, 오래된 가구.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묶인 물건. 과거의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물건도 많습니다. 하지만 물건보다 추억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소중한 추억은 사진이나 글로 남겨보세요. 고장났지만 고쳐 쓸 생각이 없는 물건,
언젠가 고쳐서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방치해둔 물건들 과감히 정리하세요. 고장난 물건은 공간만 차지하고 실제로 고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복된 물건.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 있지는 않나요? 같은 종류의 옷, 주방도구, 가전제품 등이 여러 개라면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어떻게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루 한 가지씩 버리기.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작은 물건부터 천천히 줄여보세요. 오늘은 오래된 신문을, 내일은 안 입는 옷을 버리는 식으로요. 설레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 물건을 손에 쥐고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설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설레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사용기한 정하기. 이 물건을 앞으로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버린다. 기한을 정해두면 쓸데없는 미련 없이 물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나 나눔 실천하기. 아직 쓸만한 물건이라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기부나 나눔은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70세 이순자 씨는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물건들 때문에 청소도 어렵고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물건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점점 집이 깔끔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인 후 가족들과의 공간도 넓어지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얻는 변화.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청소와 정리가 쉬워지고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면 마음의 짐도 덜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삶이 더 여유로워집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안전해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집안이 더 넓고 쾌적해집니다. 소중한 물건이 더 가치 있어집니다. 필요한 물건만 남기면 그 물건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릴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안을 둘러보고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체면과 남의 시선 의식 줄이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살면서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중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체면이 우리의 행복보다 중요할까요? 이제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체면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남들은 내 삶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남의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떻게 살아가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보고 잊어버립니다. 둘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내 삶을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놓치게 됩니다. 나의 행복보다 남의 평가가 더 중요해진다면 그 삶은 남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체면은 끝이 없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 행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체면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손해입니다. 체면과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필요한 지출. 체면을 위해 고급 옷이나 명품, 비싼 가구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잠시 남에게 잘 보일 뿐 결국 경제적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됨.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에 포기한 적 있지 않나요? 춤을 배우고 싶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망설인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을 숨기게 됨.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내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체면과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방법은 남의 시선보다 내 행복을 우선시하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을 선택하세요. 남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내려놓기. 비싼 옷이나 물건,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 세우기.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을 기준으로 삶을 계획하면 남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세요. 남의 평가보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 여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체면을 차리느라 비싼 옷을 사고 값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편안한 옷을 입고 소박한 식사를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도 편안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은 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보다 내 마음의 평안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체면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후회 줄이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선택이 마음에 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후회는 왜 우리를 괴롭힐까요? 첫째,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둘째,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자꾸만 되돌아보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셋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후회는 종종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며 자신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우울감과 외로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떤 후회를 줄여야 할까요? 자식에 대한 후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걸. 너무 간섭하지 말걸.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신가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진심을 전하면 늦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 그때 화내지 말걸. 먼저 연락할걸.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후회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에서 배운 것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돈과 재산에 대한 후회. 그때 투자를 더 했어야 했는데 괜히 돈을 빌려줬어. 이미 지나간 경제적 선택을 후회해도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은 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수를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후회할 일이 생기면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을 찾아보세요. 그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내가 했던 실수나 선택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바로 해보세요. 후회는 주로 하지 않은 일에서 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도전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 선생님은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퇴직 후에도 언젠가 가야지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박 선생님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때 갔어야 했는데 이후 박 선생님은 남은 인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멀리 여행을 떠날 수는 없었지만 가까운 곳을 산책하고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후회를 줄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즐기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으로 삼으세요. 하고 싶은 일은 지금 시작하세요.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후회 대신 지금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분노 줄이기.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에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노는 반드시 다스려야 할 감정입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오래 남아 관계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며 결국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일로 화를 내고 나서 뒤늦게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괜히 화냈네. 좀 참을걸? 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분노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왜 분노를 줄여야 할까요? 첫째, 분노는 건강을 해칩니다. 분노는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줍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분노로 몸을 해치는 일은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분노는 관계를 망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이 오랜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순간의 화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노는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노를 줄여야 할까요? 사소한 일에 화내는 습관입니다. 길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부딪혔거나 가족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지나치게 화내지 않으셨나요?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습관은 나도 모르게 쌓여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과거의 감정을 끌어오는 화를 줄이세요. 예전에 있었던 일,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시나요? 과거의 일을 꺼내며 화를 내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내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내는 화는 반드시 주의하세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나쁠 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낸 적은 없으신가요? 감정의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면 오해와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분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를 내고 싶은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일로 정말 화낼 필요가 있을까? 잠깐의 여유가 큰 후회를 막아줍니다. 즉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감정을 가라앉힌 후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흥분한 상태에서 한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감정을 풀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감정도 차분해집니다. 유머로 상황 넘겨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유머 한마디가 갈등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화가 줄어들고 감정도 누그러집니다. 이 선생님은 가족들이 집안일을 제때 하지 않거나 말대답을 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가족들이 말을 줄이고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은 자신이 너무 자주 화를 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화가 날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족들은 마음을 열었고 집안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분노를 줄이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분노 대신 대화와 이해가 쌓이면 가족과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삶이 더 평온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여유롭고 편안해집니다. 화는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화가 나를 지배합니다. 분노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오늘부터라도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고 감정을 차분히 다스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할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말을 줄이기, 불필요한 인간관계 줄이기, 욕심 줄이기, 불필요한 물건 줄이기, 체면과 남의 시선 의식 줄이기, 후회 줄이기, 분노 줄이기. 이 7가지는 어쩌면 평생 동안 쌓아온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을 줄이면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나도 줄여야겠다 하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줄여보고 내일은 연락을 망설였던 사람 대신 편안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욕심이 생길 때는 이미 충분하다고 스스로 다독여 보세요. 쌓여있는 물건 중 하나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더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열어보세요. 욕심은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분노는 줄이고 여유와 평화를 누려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